오늘 시장과 행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장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1905년 고종이 집권하던 그 구한국 시절에 관보가 있었는데 관보에 1905년 관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에서는 시장이라고 한다 하더라. 그리고 그 관보에 나오니까 그 후부터 장시를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단어 중에 일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차용을 했지만 이건 그냥 완전히 장시를 시장으로 거꾸로 부르는 일본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시장과 행상. 근데 행상을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단어인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장돌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마다 돌아다니는 장돌뱅이가 있어서 시장도 성립이 되고 상인도 성립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우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광장과 시장이 다 있었고 또 유럽의 중세 이후에도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를 보면 그 수도에는 전부 저작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를 저자라고 그래가지고 가게들이 있는 그 상가를 저작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작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쯤 되면은 950년경에 중국에서 온 사신 하나가 소상하게 개성 상황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면 개성 중심부에 행랑, 즉 긴 상정들이 있고 시장이 활발했다. 그런 대목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장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 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유기전, 즉 6가지 상품만 파는 관설 내지 독점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있는 한양의 저작거리입니다. 생활 필수품 6가지만 독점적으로 유기전에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독점적으로 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왕실의 유지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의 조공품을 조달했습니다. 따라서 유기전만 있고 지방에 있는 촌락 내지 도시에는 일체 상업을 금지해가지고 시장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 관에서는 그 물건을 어떻게 조달했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관만 보면은 전라 가명이 있는데 우리는 가명이 관찰사가 관장하고 있던 행정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속에는 제조 공장이 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유기전에서 나온 갓이라든가 이것은 왕실에서만 가져다 쓰고 지방에 있는 관료들의 의복이라든가 옷은 바로 가명 내의 제조 공장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 이외의 제조 공장 이외에는 만드는 곳도 없거니와 매매하는 상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명에서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외공장이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경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서울 관에서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외공장은 사실은 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적당한 제조하는 데 따른 수당을 받고 가령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쉬고 그럼 일반 가정들은 제조 공장도 없고 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죠. 각 농촌을 비롯한 취락들의 집에는 사실은 자급자족 체제로 다 돼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유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다면 쌀은 농사지어서 먹고 그다음에 야채는 텃밭에서 갈아서 먹고 그다음에 아프면은 쑥물 약물 캐다가 삶아 먹고 그래서 바로 약국이고 가정이 그다음에 배는 3배, 미영배, 모시배 써짜가지고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입었고 그다음에 술은 간에주로 비벼서 양조장처럼 먹었으며 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기 옆집 저집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철로 쇠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나무로 만든 홈이라든가 또는 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은 간의 수공업적인 그런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관대로 자급자족이고 민은 민대로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도 그런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회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나오니까 모든 체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후에 한 100년 정도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실 목살기도 어렵고 백성은 흩어지고 전부 생산은 저하되고 하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외공장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도망가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장 밖으로 나가서 팔게 되고. 자, 근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외공장들이 만들어 봐야 상품이 거래와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 무렵에 1496년 분명히 성종 때 커다란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면 지금은 이제 배급이라도 주고 정부에 무슨 지원이 있고 외국의 수입품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한 지역에서 흉년이 들면 그 지역에서 모두 굶어 죽어야 합니다. 질비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전라도가 흉년이 들면 충청도에 가서 갖다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합니다만 충청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거기는 거기대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전부 다 산맥을 막아가지고 통로를 막아서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라도에 큰 흉년이 드니까 스스로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좀 뭘 가진 사람들은 사서 먹어야 하고 특히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돈이 없는 무농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조금은 잉여 농산물이 있으니까 이걸 내다가 이제 팔고 서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따끈히 정부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왜? 시장 상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시장을 견제했고 봉쇄했기 때문에 시장 상인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상인과 상업을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느냐? 크게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조선조가 건국을 할 때 전 정권이었던 고려의 척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척패 청산하는데 그중 하나가 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가 이제 굉장히 부패하고 불교 국가를 사찰해서 특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권력층은 권력층대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를 즉 돈을 독점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농민이나 주민을 착취하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착취하는 방법이 상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성계는 적폐청산과 역성혁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커다란 계획을 내걸었습니다. 하나가 토지계획입니다. 독과점적인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바로 상업이 부패했기 때문에 상업을 철폐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는 건국할 때 6가지 물품만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관설시장만 만들고 나머지 상업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둘째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도나도 없이 곡식 한 주먹씩 나와서 교환하고 하는 마당에 그걸 왜 막아야만 하냐. 첫째는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데 상업을 허용하면 모두 농촌을 떠나서 유리걸식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농촌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떠나면 안 되니까 막아야 하고 농민들이 모여서 장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쑥떡공린이 나고 요즘물로 그냥 유언비어가 난무해가지고 웬만하면 또 밀란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선조의 근본적인 윤리의식 즉 성리학의 윤리의식이 상업은 일종의 사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기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즉 10,000원짜리 갖다가 10,000원에 줘야 마땅하지 10,000원에다가 2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사기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조의 윤리적 그런 의식이 상업을 배격하고 천시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로 흉년에 굶어 죽기 직전에 거래하는 것조차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주에 있는 나주 목사, 지금 같은 나주 군수죠. 나주군의 군수가 약간 허용을 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허용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엄격히 금지하라고 지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숨어서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교환하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또 이 흉년이 들면은 어찌된 판인가 2년 3년 연속 흉년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합니다. 막으라고 그러고 막는 사람들은 관에서 막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고 거래하는 그 백성이고
이렇게 하기를 5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50년 후에서 비로소 현실 해방, 너지 현실 감각을 살려가지고 장시를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마당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상업을 금지하고 배급제로다가 배급이 붕괴되니까 모두 나와가지고 서로 교환해 먹다가 그 중지를 당했죠. 그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허락한 것이 묵인이죠. 묵인 내지 그대로 온 것이 장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우리나라 장시의 개설이 북한의 장마당하고 똑같이 보면은 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라도가 흉내에 들어가지고 개설한 것이 나주 장시, 그 다음에 전주 장시고 따로 성벽 내에 있는 관아에는 시장을 할 만한 면적도 없거냐 전혀 건물이 없으니까 성 밖에서 장날 즉 5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물물 교환 내지 매매 행위를 한 것이 남문 밖에서 나주 남문 밖, 그 다음에 전주 남문 밖, 그래서 남박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나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전주의 남문시장, 오늘날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남부시장이 발생한 것은 바로 조선조 중엽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업이 개설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상업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장시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가져가서 매매하려면은 누군가 상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상인이란 말은 중국의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했는데 상나라의 상업이 융성했기 때문에 상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상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인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이라고 새로운 계급이 나오기 시작하고 남북박에 있었던 그런 장시처럼 어딘가 열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상들이 하루에 팔고 다닐 수 있는 딱 40 내지 50리의 장시망이 전국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1870년대의 기록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약 1000개의 장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는 한 188개의 장시가 있었고 전주와 남원에는 성내대장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문 내에도 시장이 즉 장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일에 한 번씩 행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 원자재 사다가 팔고 해서 그 조직망 속에서 생겨난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보부상이라고는 행상입니다. 보부상이라는 것은 어깨에다 메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게 보부상이고 이것을 이제 순수한 말로 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장돌뱅이라는 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장이 1000개가 생기고 장돌뱅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 장돌뱅이들은 외롭고 춥고 불안하고 천민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공상 해가지고 장사치가 가장 천하기 때문에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고 그렇게 돌아다녀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꼭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을 매매하고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매우 불안하고 천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단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그 보부상 조합 같은 걸 만들게 되고 관에서는 천시하다가 그들이 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현들 가령 지금 같은 군이죠. 전주 이제 부성 밖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세를 받게 되고 장세는 춘추에 한 번씩 현물로 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쌀이나 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표를 바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소위 관아에서는 큰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도 자기의 이제 기대고 장돌뱅이들은 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에 기대고 그래서 쌍방간에 기대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보부상 직명을 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명이라는 것은 신분보장도 되지만은 그보다도 수입을 얻는 새 수입을 위해서
몇 명이 얼마나 어디로 돌아다녔는가를 헤아리기 위해서 증명을 내준 겁니다. 어쨌든 상부상조해가지고 인증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은 하루에 이장에 가고 그다음에 차고 저장에 가는데 자연히 이제 조직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규모도 이제 커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보부상은 그냥 지게다 짊어지고 다닙니다만 조금 이제 커지면은 말에다 태우고 소 등에다가 얹고 그다음에 수레를 끌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혼자 다니는 보부상들은 주막이라는 곳에서 먹고 자고 간단히 치웁니다만 수레나 말을 화물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그걸 밤에 저장해야 하고 보관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각이라는 곳에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은 여각이 있었고 하층민은 주막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합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단결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시방 중에서 이 지방에 40리, 50리 되는 장은 5일에 한 번씩 번화하게 열렸지만은 도시가 큰 곳에서는 큰 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는 서울경작, 경시, 오늘날도 그 남아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도. 유기전 골목이 오늘날 종로에 상가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칠패장, 백오개장 해가지고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은 유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버들이 많아가지고 유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시.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신우주는 국경지대입니다. 사신들이 북경에 오고 가면서 사무역이 가능했고 또 중국과 외국 무역과 상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우주가 큰 창이 생겼습니다. 해안 만에 있다고 해서 만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네는 일본에서 오는 소위 무역들이 있었고 일본 사신이 다녔기 때문에 동네라고 해서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으로서는 그 후에부터 생긴 것인데 강정시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딱 하나 있는데 강진에 병영시가 있었어요. 이 강진에는 바로 군사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은 현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것이 강진의 병영고리고 병정이 몇천 명이 먹고 자고 오려면 역시 이제 거기 각종의 물자를 보급해 줘야 하고 정부에서는 구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강진 병영시가 번영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전주 남부시장은 향토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여기고 뽐내고 있습니다만 그 5대 6대 장시 속에는 미안하지만 전주 남북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큰 장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의 1000개에 넘는 각 지방의 장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하는 것은 송시입니다. 그것은 개성을 송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에 있는 것이 송시입니다. 송악 사람들이 만든 송시인데 이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 최대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제가 건국하면서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려 480년 동안에 수도로서 누리던 특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관리로도 등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업에 매달렸고 상업으로서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성의 송악장 내지 송상 즉 아까 말한 경시인 경상, 만상, 내상, 유상 이런 것에 비해서 송상이 오히려 가장 컸을는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야 이제 송상은 각 지역에 그들만의 특별한 지역, 지방 특약점 내지 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오늘날 꼭 프랜차이즈하고 비슷해가지고 각 곳에 송악 상인이 만든 송방들이 있었어요.